그 실세 이제 뭐 꼭 상담 관계가 아니더라도 대인 관계 내에서 잘 중요한 것이 이 비언어적인 정보인데요. 그렇죠? 그리고 이러한 비언어적인 정보는 특별히 그 사람과 내가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그다지 친밀하지 않을 때, 그래서 이제 뭐 처음 만난 사이라든지 좀 거리를 두고 있는 사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형식과 격식을 차려야 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을 때 사실 저러한 비언어적 정보는 언어적 정보보다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. 특히 이 상담의 초기 단계에는 그 상담자와 내담자가 아직 친밀해지지도 않았고 신뢰가 형성되지도 않았고 또 그냥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또 뭐 다른 장면에서 또는 뭐 어떤 그런 비즈니스적으로 만난 것보다 이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로 만났다는 것은 훨씬 더 부담스럽고 어려운 관계이죠. 그리고 이제 현재 이 그 내담자의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정말 비언어적인 정보들이 훨씬 중요한 평가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이 사람의 언어적인 이제 보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의 문제나 갈등에 대한 자료. 이럴 때는 꼭 이 사람이 보고하는 것, 이 사람이 호소하는 것 외에 그 주변, 그 객관적인 정보들을 많이 얻어야 되죠.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현실 지각력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제나 갈등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정말 객관적인가, 정말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문제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뭐 자기만의 생각이나 자기 세계 또는 자기 주관적인 그것에 사로잡혀서 문제로 보는 것인지 그러한 것들이 평가가 돼야 되죠. 그리고 이러한 지금 현재 문제나 갈등이 어떠한 그 히스토리를 가지고 형성이 되었는지를 이제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또 하나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도움이 필요한 이유.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모두 다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럼 도대체 왜 지금 이 사람이 상담을 받으러 왔는지. 그래서 여기서 제일 핵심이 되는 거는 자발적으로 왔느냐 아니면 끌려서 왔느냐의 차이겠죠. 그리고 어느 정도 상담에 나갈지,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상담에 대한 기대 또는 어떤 어떤 자기의 사전 지식 이런 것들. 그래서 뭐 상담을 그냥 내가 가서 뭐 한두 번 만에 딱 어떤 해답 처방을 듣고 오는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지, 또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이 사람의 경제적 또 뭐 지리적, 그러니까 거리가 이제 그 상담을 받으러 오는 거리가 너무 멀다면 사실은 이제 그런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상담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. 또 이제 자발성에 따라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긴 하지만 상담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. 그러니까 비록 비자발적으로 왔다 하더라도 그 초기의 과정에는 상담자의 역할에 따라서 충분히 동기가 부여될 수 있는 것이죠. 또한 그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진단하는 것도 중요해요. 그래서 그 본인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점, 또 어떤 변화를 바라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상담 목표를 이제 수립하게 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그 것들 외에 이제 행동 관찰. 그러니까 행동 관찰은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비언어적인 그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. 일단 이 행동 관찰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 이 내담자가 상담자 앞에서 보여주는 행동들이 그 사람이 평소에 다른 사람과 맺는 대인관계의 재현이라는 것이죠. 그렇죠? 그래서 이 대인관계 방식을 재현하고 또 지금 여기 상황에서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동을 지적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아무리 이 사람이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본인의 말을 막 늘어놓다 하더라도 그 지금 현재 보여주는 행동과 일치되지 않으면
그런 것들이 많이 어떤 상상 속이나 자기의 주관 속에서 일어난 문제라는 것을 또 이제 짐작할 수 있죠. 또한 그 이제 호소 행동을 통해서도 심리적 어려움과 문제의 근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이제 내담자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는 이런 앞서서 여러 가지 정보들, 그러니까 뭐 이런 비언어적인, 언어적인,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, 또 이제 스스로 진단하는 문제점들, 또 행동 관찰된 점들을 기록하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이 상담자의 의무 중에 하나이죠.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여 상담 목표 및 계획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. 또한 이러한 기록은 내담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. 특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녹음하고 이런 것을 이제 녹취하게 될 때는 더더욱이 동의를 구해야 되고요.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그 어떤 상담 장면에서 일어나는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, 그리고 그 기록이 상담자 외에는 아무도 열람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외부에 누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그 내담자에게 알려주고 또 그 알려준 기반 하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